시퀀스형 패킹 연산자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강의에서 사용한 모든 예시들은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 인자의 개수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즉 매개 변수의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만약 사용자가 1개 또는 2개, 3개, 심지어 100개 이상의 임의의 전달 인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함수는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요?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프린트 함수의 경우를 살펴보면요. 여기 나와 있는 예시 코드처럼 전달 인자 없이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 경우에는 아무런 값을 출력하지 않고 그냥 줄만 바꿉니다. 두 번째 코드처럼요. 전달 인자 1개만 사용하면요. 또 그 값을 출력하죠. 세 번째 코드는 전달 인자로 문자열 3개를 사용했고 그 결과 3개의 문자열을 따옴표 없이 빈칸 1칸씩으로 구별해서 출력을 했습니다. 마지막 코드는 숫자 3개와 문자열 2개를 이렇게 해서 합해서 5개의 전달 인자로 받아서 출력을 했습니다. 이처럼 프린트 함수는 전달 인자를 0개부터 여러 개 숫자의 제약 없이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프린트 함수처럼 임의의 전달 인자를 처리할 수 있는 함수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있을 건데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앞서 강의에서 우리 별부호 연산자를 사용했죠. 이것도 별부호 연산자를 사용하면 해결이 됩니다. 이미 여러분이 자주 사용했던 프린트 함수의 정의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개 변수 오브젝트 앞에 이렇게 별부호 연산자가 있기 때문에 다수의 위치 전달 인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개 변수 이름 바로 앞에 별부호를 붙이면요. 0개 이상의 임의의 위치 전달 인자를 값으로 받아들이는 함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 강의에서는요. 이 별부호가 독립적으로 하나 이렇게 매개 변수 사이에 사용되면은 이 별부호의 앞부분에는 위치 전달 인자만 오고 별부호의 뒷부분에는 키워드 전달 인자만 오게 하는 이제 그런 함수를 만들 수 있게 했는데요. 이번에는 매개 변수 바로 앞에다가 이름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프리픽스로 붙이게 되면요. 이렇게 0개 이상의 임의의 위치 전달 인자를 값으로 받아들이는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앞서 투플 패킹, 언패킹 강의에서 별부호 연산자를 사용하면 콤마로 구분되는 투플 형태로 된 불특정 다수의 위치 전달 인자를 하나의 필수 매개 변수로 패킹해서 받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학습했습니다. 따라서 함수를 정의할 때 별부호 연산자를 매개 변수 바로 앞에 두면 시퀀스형 패킹 연산자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위치 전달 인자를 받아 처리하는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퀀스형 패킹 연산자 별부호를 사용하면요. 몇 개의 위치 전달 인자를 넘겨받아야 할지 모르는 그런 함수를 정의할 때 매우 편리할 뿐만 아니라요. 매우 유연하게 이렇게 함수를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예시를 보면은 프로덕트 함수 정의 부분에 매개 변수 args 이 하나지만요. 별부호 연산자를 사용해서 불특정 다수의 위치 전달 인자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프로덕트 함수는 이렇게 임의의 숫자를 전달 인자로 받았어요. 그 숫자들의 곱을 계산한 후에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이렇게 첫 번째 함수 호출할 때는 전달 인자 하나만 사용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값 자체를 결과값으로 이렇게 15 이렇게 반환했습니다. 15
를 이제 하나로 곱했기 때문에 그건 15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코드는요. 전달 인자를 3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함수를 실행한 결과를 받아서 그 결과 값을 변수에 저장한 후에 그 변수를 이렇게 출력을 하면요. 이 세 수 2, 3, 4의 곱신 24를 반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코드는 4개의 전달 인자를 사용했는데요. 그 결과를 이제 반환한 값을 출력을 해보면요. 1680 이렇게 5 곱하기 6 곱하기 7 곱하기 8 1680을 이제 반환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플렉서블하죠. 그냥 사용자가 숫자를 하나를 넣을 수도 있고 2개를 넣을 수도 있고 뭐 5개를 넣을 수도 있고 10개를 넣을 수 있는데 이렇게 넣은 수만큼 알아서 이렇게 곱한 결과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여기 나오는 함수 정의를 보면요. 2개의 매개 변수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불특정 다수의 위치 전달 인자를 처리하는 매개 변수를 정의한 후에요. 그리고는 이제 키워드 매개 변수를 정의했죠. 이 키워드 매개 변수는 POWER의 기본값으로 1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함수 정의를 보면요. 임의의 숫자를 전달받아서 각 숫자를 두 번째 전달 인자 여기 있는 파워, 이 키워드 매개 변수에 있는 숫자로 지수값으로 해서 그 구한 값들의 합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이것은 이제 sum of powers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첫 번째는 위치 전달 인자 3개를 사용했죠. 그 말은 뭡니까? 키워드 전달 인자를 기본값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지수값이 1이라서 그냥 이 세 숫자의 합, 즉 1의 1승, 3의 1승, 5의 1승 이렇게 해서 1 더하기 3 더하기 5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값이 반환될 것입니다. 한번 이거 출력을 해볼까요? 맞죠? 이렇게 9, 1 더하기 3 더하기 5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두 번째 코드는요. 위치 전달 인자를 3개가 아니라 2개만 사용했죠. 근데 키워드 전달 인자 값을 2로 설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결과 값을 이제 반환한 결과 값을 확인해 보면요. 이 결과 값이 13인데 이는 2의 2성 그리고 뭡니까? 2의 2성은 4죠. 그리고 3의 2성은 뭡니까? 9죠. 이렇게 해서 4와 9를 합친 값이 13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마지막 코드는 위치 전달 인자 4개 사용했죠. 이처럼 이제 위치 전달 인자는 뭐 2개를 사용할 수도 있고 3개를 사용할 수도 있고 4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를 사용해서 키워드 전달 인자의 값으로 3을 또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이제 호출한 결과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면요. 496입니다. 이는 위치 전달 인자로 전달한 1의 3성, 3의 3성, 5의 3성, 7의 3성, 즉 1 더하기 27 더하기 125 더하기 343 이렇게 합한 결과인 496을 반환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별 부호를 시퀀서형 패킹 연산자로 사용한 예를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별 부호 연산자가 시퀀서형 언패킹 연산자로 사용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함수를 호출할 때 이번에는 매개 변수 앞에 아니고요. 전달 인자 앞에 별 부호를 붙여서 전달 인자가 별 부호로 시작하면요. 시퀀서형 언패킹 연산자가 됩니다. 이를 위치 전달 인자 언패킹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전달 인자가 2개 이상이 올 경우에 별 부호 연산자의 위치는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단 별 부호 연산자가 있는 전달 인자가 언패킹 되었을 때 이 해당 함수의 전달 인자 총 개수는요. 그 해당 함수의 매개 변수와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별 부호가 시퀀스형 패킹 연산자로 사용할 경우에 리스트 형식으로 대입이 되지만요. 시퀀스형 언패킹 연산자로 쓰이면요. 투플 형식으로 대입됩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가변 길이 전달 인자 투플이라고도 부릅니다. 영어로는 variable length argument tuples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은 예시 코드를 한번 보겠는데요. 이 함수는 이제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전달 인자 5개를 받아서 이들 5개를 더한 값을 그 결과를 return문을 사용해서 반환하는 함수죠.
이거는 그냥 평이한 함수입니다. 따라서 이 함수를 이제 호출할 때 이렇게 보면요. 5개의 숫자를 사용했죠. 그래서 이 함수의 결과값으로 변수 x에 받았고요. 그 변수 x의 결과값을 출력해 보면요. 15가 나왔습니다. 즉 이것은 이들 숫자 1, 2, 3, 4, 5를 합한 숫자가 15죠. 이것을 반환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좀 더 나아갔어요. 이번에는 전달인자 5개를 리스트로 만들어서 argues라는 args라는 변수에다 할당한 후에 이들 값을 가지고 함수 호출하는데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이제 함수 호출 경우에는요. 리스트가 담고 있는 숫자 5개, 즉 argues는 리스트죠. 이것을 이제 하나의 변수에 담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함수로 전달할 때 별 부호를 전달인자 앞에 붙였죠. 이렇게 함으로써 위치 전달인자 언패킹으로 5개의 숫자를 언패킹해서 함수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이제 받아서 x값에 받아서 이것을 출력해 보면요. 이 5개의 숫자를 합한 15를 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함수 호출의 경우에는요. 위치 전달인자 언패킹을 사용하기는 하지만은 전달인자의 총 개수는 맞춰야 된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분할 연산자로 첫 3개의 숫자를 언패킹 했습니다. 그래서 분할 연산자로 0부터 인덱스 0부터 2까지 0, 1, 2 이렇게 함수를 전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는 어떻게 전달됩니까? 이 함수로 처음에 1이 전달되고요.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전달이 되고 마지막 1 이렇게 전달이 되는 그 순서로 함수를 호출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를 한번 출력해 보면요.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1 이렇게 했기 때문에 8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함수 호출은 위치 전달 인자 언패킹을 사용해서 첫 2개의 전달 인자 값으로 마이너스 2를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끝에서 두 번째 즉 4와 5 요것을 이제 가져와서 언패킹을 했고요. 나머지는 여기 있는 데를 1, 2, 3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4 더하기 5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한 결과가 여기 나오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15가 나올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별 부호를 사용해서 함수를 정의할 때 시퀀스형 패킹 연산자로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인자 앞에 별 부호를 사용해서 시퀀스형 언패킹 연산자로 사용하는 방법을 학습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